캠핑,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길 다누입니다. 오늘은 랜턴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침당 다음에 바로 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제품 대여를 함에 있어서 수급이 늦어져서 랜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랜턴도 종류가 다양하죠. 배터리를 쓰는 랜턴이 있고 충전식 랜턴이 있고 가스 랜턴이 있고, 그 중에서도 빛을 밝히기 위한 랜턴이 있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조명이 있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밝기도 밝고 분위기도 잡아주는 심지 랜턴은 없습니다. 심지 랜턴을 하나쯤은 꼭 가지고 싶었는데 실용적인 랜턴 위주로 먼저 챙기다 보니까 구매 순서가 자꾸 뒤로 미뤄져서 아직까지도 구매를 못했어요. 심지 랜턴 하면 유명한 제품이 있죠. 콜맨의 노스스타. 묵직하고 크고 예쁘고 해마다 시즌 랜턴이라면서 디자인과 색감을 다르게 해서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노우피크에도 사이즈는 작지만 휴대성이 용이하고 밝기가 뛰어난 심지 랜턴도 있죠. 기가파워 랜턴인가? 네, 그것도 크기나 성능이나 봤을 때는 참 욕심나는 제품인데 아직까지 구매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각설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랜턴들 위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드랜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드랜턴도 종류가 참 다양하고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에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도 3개는 제가 구매한 거지만 하나는 캠핑에서 갔다가 웰컴 기프트로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3개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력이긴 하지만 백패킹에 쓰기 좋은 랜턴이 있고 오토 캠핑 갔을 때 길을 밝히기 위한 랜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작고 밝기도 뛰어난 랜턴이 있는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랜턴 유명하죠. 크레모아 캐본이라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랜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 그대로 모자 챙에다가 꽂아서 쓸 수 있는 랜턴이에요. 자, 이렇게 캡 앞에 요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불빛을 전방을 비추거나 아니면은 내 앞에 있는 여기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비추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죠. 사이즈가 작은 대비 밝기도 뛰어나고 사용해 보니까 러닝 타임도 꽤 길어서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챙기진 않고 사이즈가 워낙 작고 가벼우니까 보조용으로 비상용으로 챙겨 다니는 그런 랜턴입니다. 기능에 대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랜턴 종류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제품은 퀄리티의 스노우피크 헤드랜턴인데요. 요거는 제가 오토 캠핑 할 때 스노우피크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요. 스노우피크 웨이라고 1년에 2번 하는데 그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스태프들이 이거를 머리에 하나씩 다 걸고 다니는 걸 보고 그냥 예뻐 보여서 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예쁜 디자인 대비 성능은 많이 부족해요. 밝기가 80루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앞에 지금 캐본이 230루멘이거든요. 얘는 80루멘이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밝기죠. 얘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밝게 비추는 용도보다는 그냥 은은하게 빛을 내는 그런 용도의 헤드랜턴이에요. 헤드랜턴 뿐만 아니라 텐트 안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텐트 랜턴으로도 유용합니다. 밝기는 밝지 않지만 대신에 은은한 분위기를 낼 수 있고 그 밝기가 밝지 않은 만큼 벌레들이 꼬이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보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백패킹 다닐 때는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서 자주 활용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헤드랜턴 치고는 몇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는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허킨스에서 나온 오빗이라는 랜턴입니다. 국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거는 저 혼자 다닐 때보다는 가족들이랑 백패킹을 다닐 때 좀 더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얘의 장점은 일단은 밝기가 엄청 밝습니다. 1000루멘을 자랑하는 엄청난 밝기를 자랑하고 미세하게 빛 조절도 가능해요. 가장 어둡게 했을 때는 꽤 길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밝기로 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도 안 가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일반 헤드랜턴이랑 좀 다르게 이 앞에 LED가 가로로 길게 박혀 있어서 주변을 좀 많이 비출 수 있고 주변을 밝히는 대신은
멀리까지는 빛이 안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스톰 헤드램프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2016년에는 250루멘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350루멘까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백패킹에서 헤드램프 하면은 블랙 다이아몬드와 패칠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패칠은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등산을 한참 다닐 때 건전지 랜턴을 사용해 본 적은 있었는데 디자인도 뛰어나고 성능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격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남고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패칠이 좋다, 블랙 다이아몬드가 좋다, 이게 많이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일단 얘는 방수 기능이 엄청 뛰어나요. 제가 워낙 비를 많이 맞고 다니고 바람도 많이 맞고 다니는 사람인데 얘는 비를 맞으면서 걸어도 전혀 작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방수 성능을 자랑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비를 맞으면서 백패킹을 다니고 산행을 했음에도 전혀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녀석이에요. 이렇게 4가지의 제가 가지고 있는 헤드랜턴을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용도의 랜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4개예요. 요거는 이 랜턴의 보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랜턴은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랜턴입니다. 역시 크레모아 제품이고요. 크레모아 울트라 미니입니다. 이 모델은 예전부터 나왔던 모델인데 최근까지 구매를 미뤘던 거는 LED 색깔이 2가지로 나왔어요. 주광색하고 전구색하고 이렇게 흰색하고 노랑빛이죠. 2가지로 나왔는데 그 2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2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데 랜턴 2개 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랜턴 하나에 2가지를 적용하지 않을까 미루고 미뤄왔는데 최근에 적용이 돼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겁니다. 말이 최근이지 구매한 지는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사이즈가 작고 가볍고 밝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흰빛과 노란빛 2가지를 동시에 켤 수도 있고 따로따로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캠핑을 가든 백패킹을 가든 항상 꼭 챙겨 다니는 랜턴이에요. 자, 이 2번째 랜턴은 지금은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온 지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품의 퀄리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AS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판매 중단이 된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도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2개를 사용하면서 AS를 보냈다 왔다 갔다 여러 번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AS가 불가하고 마지막으로 AS를 받았던 제품은 작동이 안 돼서 그냥 보관 중에 있고요. 그나마 이 제품은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토캠핑 다닐 때는 항상 챙겨 다닙니다. 이 빛 색깔이 예뻐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요 나노그리드라는 이 부속을 가지고 랜턴 하나를 확장해서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무게는 좀 나가지만 활용도가 꽤 좋고, 뭐랄까 설치를 했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랜턴 중 하나입니다. 이게 고장나지 않으면 좀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은데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작동이 안 될지 몰라서 사용하면서도 늘 불안불안해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다음은 한때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또 하나의 제품을 빛이 없는 어려운 나라에 기부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나온 제품인데요. 루미네이드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개선이 돼서 형태가 좀 바뀌어서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얘는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받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게 돼 있고, 빛의 밝기는 생각보다 밝지 않지만 배터리가 필요하다거나 충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워낙 빛이 어둡다 보니까 잘 가지고 다니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퀄리티의 스노우피크 제품이고,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이고 스노우피크를 알고 계시다면은 이 제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호즈키라는 제품인데 얘 역시 밝기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한 빛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최고의 랜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밝진 않지만 꽤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이 기본 쉐이드 외에도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야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간 모양의 쉐이드도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 시즌에 맞춰서 얘한테 어울리는 이런 기획 상품으로 쉐이드를 만들어서 내놓곤 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가스랜턴이에요. 가스랜턴인데 밝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고 대신에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어우르는 그런 랜턴들입니다. 3개의 제품이 있는데요.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녹턴, 콜맨의 루미에르, 미니멀럭스의 에디슨이 있습니다. 봤을 때 형태나 디자인은 많이 다르지만 이 근본적인 램프의 기술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라이트업불 정도의 밝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죠. 얘는 원래는 요로 무늬가 없는 건데 에디션으로 나와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후에도 이 프린트만 다르게 해서 몇 개 출시된 제품이 있습니다. 루미에르는 사이즈가 좀 크죠. 이 작은 녀석은 백패킹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컴팩트한데 그에 비해서 이 콜맨 제품은 이 글로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백패킹은 생각할 수 없고 오토캠핑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디슨이죠. 이 케이스부터가 벌써 남다릅니다. 이 우드 케이스에 감성적으로 디자인을 했죠. 보면은 글로브 모양도 그리고 랜턴 모양도 딱 그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전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 가스의 원리는 다 동일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 소개해드린 랜턴부터 기능 설명을 하면서 점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텐트 보이시잖아요. 이 텐트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본. 이 캐본은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램프에 먼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전원 뒤에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램프 불빛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이 확산 불빛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이렇게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모자에 끼워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전면에 있는 LED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텐트에서 사용한다거나 할 때는 이 위에 면 부위로 해서 밝힐 수 있죠. 넓은 면적을. 자, 얘는 고리를 끼울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틈새 있는 데다 걸쳐 볼게요. 보이려나 잘? 네, 이 정도. 이 정도의 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얼굴이 보이나요? 엄청 밝지는 않지만 뭐랄까 최소한의 밝기로 사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 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랜턴에는 잠금 장치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패킹을 했을 때 다른 짐에 눌려서 자동으로 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데 얘는 매뉴얼을 찾아봐도 그렇고 그 어떤 버튼을 눌러봐도 잠금 장치가 없어서 켜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자주 매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개념으로 들고 다니게 되고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유키 오타루. 얘는 앞에 이 실리콘 쉐이드가 있어요. 이 실리콘 쉐이드 역할이 뭐냐면은 전원을 켰을 때 이 빛을 좀 부드럽게 퍼뜨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 앞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안쪽에 자석이 달려 있어서 빛을 가운데로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가운데로 빛을 몰았을 때는 빛 퍼짐이 넓지 않죠. 그래서 오토캠핑장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주변이 어두울 때 밝힐 수 있을 그 정도의 밝기가 되고 쉐이드를 앞으로 열면은 빛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텐트 안에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밝기가 그렇게 약하진 않죠. 80루멘 치고는 텐트 불빛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톰 헤드랜턴은 보면은 램프가 메인이 있고 옆에 보조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빨간불,
녹색불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빨간불하고 녹색불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은 하얀 불빛이 너무 밝을 때,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선백 패킹을 갔는데 이 하얀 불빛이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켰는데 의외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눈부심도 덜하고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불빛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밝기가 뛰어나고, 옆에 이 파워 터치 버튼을 누르면은 메인 램프와 보조 램프가 동시에 밝혀지면서 이 주변과 저 멀리까지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 사냥에 상당히 적합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 크기가 커서 좀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좀 묵직하긴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무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텐트 아래 걸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버튼을 2번 눌러서 보조광으로 비추면은 주변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 허킨스 헤드랜턴은 말씀드린 대로 엄청 밝습니다. 엄청 밝은데 얘 같은 경우도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고 다니면서 몇 번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서 방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잠금 장치가 없는 대신에 이 충전부하고 LED하고 연결해주는 이 케이블이 있어서 이 단자를 빼놓으니까 뭐랄까 되게 아날로그적이지만 잠금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나오는 익스텐션 벨트라는 게 있는데, 본래는 헤드램프 하면은 머리에 걸어서 사용하는 게 맞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도 요거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 자주 활용은 못했는데 이렇게 익스텐션 벨트를 연결하면은 사이즈가 엄청 넓어집니다. 그럼 이 넓은 걸 어떻게 사용하냐?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허리에 둘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뭐랄까 헤드램프가 안경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게, 이 빛이 안경에 반사돼서 되려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나 올려서 가슴 부위에 차면은 이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 주변을 더 넓게 비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머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헤드램프를 사용하면은 흘러내리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자, 밝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천루맨답게 엄청난 밝기를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눈이 부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사용 시간이 길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방전되고 맙니다. 지금 보면은 이 램프들 전부 다 밝기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최대 밝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전원 버튼을 누르는 에 따라서 밝기가 많이 조절이 되죠. 얘는 뒤에 있는 다이얼을 사용해서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모두 상황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 또한 백패킹을 가면은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요거는 아내에게 주고, 요거는 첫째 딸, 요거는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헤드램프 선택 요령은 일단은 내 눈에 이뻐야겠죠. 이쁜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엔 여기 있는 랜턴처럼 밝기 조절이 가능한지, 잠금 장치는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의 불빛을 제공하는지, 얼마나 멀리 쏘는 제품인지, 아니면 주변을 밝혀주는 제품인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선택이 쉬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에 써서 사용하는 만큼 이 무게가 관건이겠죠. 무게를 제일 먼저 고려를 하시고, 이 정도 무게면은 충분하다 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헤드램프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주변을 밝혀주는 램프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아, 요걸 빠뜨렸구나. 자, 울트라 미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빛과 흰빛 두 가지 켤 수 있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흰빛만, 노란빛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커버가 빛을 은은하게 퍼뜨려줘서 밝으면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불빛을 비춰줍니다. 엄청 밝죠, 밝기도. 이거는 설명을 하고 한 번에 텐트에서 제가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파워라이트고 역시 불빛 조절이 가능하고, 이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더 뭔가 이쁜 느낌을 내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얘는 랜턴 주제에 보조 배터리 기능도 갖추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노그리드라는 부속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에 끈이 감겨 있는 건데, 이 끈을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 개 있으면은 계속 서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랜턴 하나에 있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 시간은 점점 짧아지겠죠. 참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퀄리티만 좀 신경 썼으면은 꽤 히트 쳤을 것 같은데, 이 퀄리티하고 안정성에서 많이 좀 아쉬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얘는 플렉스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샤오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자바라 타입이죠. 이렇게 배터리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터치로 빛 조절을 할 수 있고, 전원 온오프도 가능하고, 이거는 넓은 공간을 밝힌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이 테이블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텐트에서 책을 읽을 때 적당한 랜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야외보다는 노트북 앞 테이블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랜턴이에요. 이 호즈키는 상당히 은은한 불빛을 내주죠. 얘도 1단, 2단,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좀 특이한 기능 하나 있는 게, 버튼을 2번 누르면은 생긴 게 호롱불처럼 생겨서 호즈키인데, 이 호롱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쪽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에 전달되는 소리나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도 마이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에 반응해서 실제로 호롱불이 바람 맞았을 때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얘도 불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쓸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하면은 뭔가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랜턴이죠. 이 제품은 제가 오토 캠핑 하면서 엄청 욕심을 냈다가 나중에 결국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지금도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밝기가 엄청 밝진 않지만 적당한 밝기로 주변을 밝혀주고, 그리고 벌레가 생각보다 많이 꼬이지 않는 그런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설계를 상당히 잘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텐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연출을 해주는지 제가 하나씩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최강의 밝기를 자랑하는 울트라 미니. 자, 최대 밝기에서는 뭐 텐트 안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밝힐 정도로 엄청난 밝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란색과 흰색 LED를 두 개 다 켠 거거든요. 이렇게 흰색만 켜면은 좀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노란색만 켜면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죠. 최소 밝기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불을 켠 듯 안 켠 듯 이 정도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자, 이 파워라이트는 흰색과 노란색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불량이 나면서 지금 사용 못하고 있고, 다행히 흰색보다는 이 노란색 빛을 더 좋아하는데 고장난 게 흰색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텐트 안에서는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얘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끈이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주면 이 랜턴 하나로 3개의 랜턴을 밝혀서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요. 불빛도 노란색이라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장시간 사용하면은 이 메인 랜턴의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긴 하지만
랜턴을 여러 개 들고 다니기 좀 애매하고 가야 될 곳이 상당히 어두운 곳이라 좀 넓은 곳을 밝히고 싶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끈이 케이블이 워낙 길어서 나무에다가 서로 엮어서 사용해도 꽤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불빛 조절도 메인에서 따로 조절 가능하고 나노 그리드도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꽤 매력적인 녀석이죠. 자, 이렇게 다음은 호접기를 보여드릴게요. 호롱불 같은 랜턴. 이 랜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텐트보다는 좀 높은 쉘터나 타프 같은 데서 쓰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단은 이 정도, 2단 밝기는 좀 어둡고 3단은 많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호롱불. 주변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불이 작아졌다 커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스노우피크가 보면 이런 참 감성적인 제품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을 꾸준하게 모으고 있는 것 같고,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잘 만드는 거는 인정해야죠. 아, 요걸 빠뜨렸구나. 자, 이 루미네이드는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비닐처럼 되어 있는데 튜브처럼 바람을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람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빛이 퍼지는 식입니다. 1단, 2단 이렇게 두 가지 밝기로 조절이 가능하고, 텐트에 걸면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지 못하지만 빛이 그래도 있는 정도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어요. 장거리 트레일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배터리나 이런 걸 들고 다니지 않아도 최소한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랜턴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워낙 좋은 랜턴이 많으니까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가스 랜턴을 점화 시험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스를 준비를 했고요. 자, 어떤 게 어울릴까? 자,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 이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법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 랜턴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녀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점화하는 방법은 보시면 얘도 그렇고 여기에 점화구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 글로우를 빼서 점화를 하고 다시 끼우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번거롭죠.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밸브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얘는 요 뒤쪽에 있고, 얘도 몸체가 갖춘 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이 녹턴이랑 에디슨이랑 가장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점화를 해 보겠습니다. 요 글로브가 큰 루미에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소토 토치가 있으면은 점화가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글로브를 이렇게 제거해서 점화를 하고 다시 글로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을 가능합니다. 토치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안쪽으로 토치를 넣어서 이렇게 점화가 가능하니까요. 녹턴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점화구가 있지만 좀 더 간편하게 점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스 밸브를 어느 정도 열면 이 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글로브 안에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위쪽에다가 불꽃만 튀겨주면 점화가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밸브를 살짝 열고 이렇게.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브를 살짝 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불꽃 높이 조절은 여기 테두리에 있는 이 밸브로 하시면 돼요. 조절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불안전 요소로 그을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스랜턴이긴 하지만 뭔가 엄청난 밝기를 제공해 주진 못하고 감성을 좀 더해주는 그런 랜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구조가 간단해서 쉽게 망가지거나 하진 않지만 단점으로는 이 노즐이 잘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해해서 이 노즐에 막힌 카본을 긁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꽃이 안정적이지 않고 엄청 약하게 나온다거나 얼마 못 가서 불이 꺼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용 횟수가 많지 않아서 아직 불꽃이 안정적이고, 에디슨 같은 경우는 미니멀럭스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이죠. 이 루미에르는 구매한 지도 꽤 오래됐고 사용도 많이 해서 노즐이 막혀가지고 불꽃이 이 정도로 엄청 작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노즐 청소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불꽃이 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노즐 청소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셔도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글루브 제거하고 안에 있는 볼트만 풀어주면은 바로 이 노즐이 보이거든요. 노즐 안에다가 가늘은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쑤시면은 안에 있는 검은 때가 제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 가스랜턴은 형태만 다르고 어차피 같은 불빛과 밝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로 봐서는 역시 녹턴이 가장 작고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케이스도 제공되고 유리하겠고, 녹턴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디자인의 랜턴을 원하시면은 우드 케이스가 제공되는 에디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콜맨은 브랜드답게 워낙 투박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큼직하게 좋다, 이런 작은 거는 성에 안 찬다 그러면은 루미에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랜턴을 싹 끌어 모아서 헤드랜턴, 그리고 주변을 밝혀주는 랜턴, 가스랜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랜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쁘다고 무작정 다 사들여 봐야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짐이기 때문에 크기와 밝기와 용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중복 투자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저처럼 개수는 많아 보이지만 불용품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캠핑 컨셉을 잡은 이후로 야외에서만 주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실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야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랜턴들을 챙겨 나갔는데 조금 그래도 밝을 때보다는 어두울 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막상 어두워지니까 주변 밝히려고 걸어놓은 랜턴들이 다여서 촬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번만큼은 실내에서 좀 촬영을 하고 이 밝은 분위기에서 제품 상태도 보여드리고 또 조명을 꺼서 텐트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실내 촬영을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랜턴 영상으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먼저 계획하기로 했다가 한 주 미뤄진 매트도 에어매트와 발포 매트, 종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매트가 몇 가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잊지 마세요.